평가가 공정해야 돼요. 모든 팀원들은 한 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A란 팀원이 한 방을 못해요. 그럼 리더는 대부분 한 방을 못하는 팀원에게 집중해요. 저성과자. 근데 실은 집중해야 될 건 두 방을 하는 고성과자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나가요. 고성과자는 버거우니까. 언제 결정적으로 나가냐? 일을 맡기고 자기가 이제 주인공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내가 하는 게 제일 낫지, 내가 주인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임을 못하는 리더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임 미숙형 리더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리더들이 팀원들에게 기꺼이 믿고 맡기고 주인공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네.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왜 잘해야 될까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위임을 해야 될까? 내가 다 해도 되는데. 리더에게는 사람들이 다 그 역할 기대를 가져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걸 해내면 그 리더에게 더 큰 역할을 줘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진 사람이 위임하지 않으면 역할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결국 해왔던 역할도 못하는 거죠. 위임을 왜 해야 될까? 과부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부하가 더 걸려요. 그 부하를 다 소화해낼 수 있으면, 그 로드를 다 소화해낼 수 있으면 위임이 필요 없죠. 정말 30년째 같은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위임할 필요가 없어요. 부하가 안 걸리니까. 30년째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만 하면 되니까 승진이나 또는 새로운 포지션이나 저처럼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특히 하게 되면 역할이 확장되잖아요. 오버로드가 생겨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위임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뺏기듯이 위임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왔던 거, 그리고 미래의 인재를 위해서 내가 꼭 물려주거나 가르쳐야 되는 거를 위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다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위임을 해야 되고요. 그 위임을 꼭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누구 사람 불러 쓰지, 부리는 게 쓰는 게 더 어려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는 게 낫지. 답은 속 시원한데 위임을 못 하시는 거죠. 저도 그런 리더분들을 많이 모셔봤어요. 갖고 와봐, 파일 보내, 내가 고칠게. 이거 갖고 와봐, 내가 고쳐줄게. 그거 내가 직접 보고 할게, 내가 그냥 갔다 올게. 이게 훨씬 쉬워요. 위임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꼭 생각하실 게 마이너스 효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작 할 일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임은 머스트예요. 내가 내 역할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임원이 됐는데 김대리라고 불리는 건 모욕적이죠. 리더는 자기의 역할 과부하를 생각한다면 이러다 다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위임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리더가 갖춰야 될 거는 업무에 정통하고 있어야 돼요. 위임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이 나와서 그 업무가 발전해요. 육성이라는 건 개인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 단위 자체가 계속 발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편집이라는 업무를 맡겼다면 새로운 편집자가, 후임 편집자가 그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편집자가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걸 갖고 들어와서 편집이라는 업무 자체가 개선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움직이는 유기체로 보는 거죠. 일을 잘하는 분들 보면요, 업무 그 단위 자체를 되게 유기체로 봐요. 그래서 내가 막 살려갖고 이 막 살아가는 애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막 더 사는 거죠. 세포 자가 증식처럼. 그렇죠. 업무에 정통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리더도 사람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장일 때 부회장한테 보고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사장이. 엄청 떨렸죠. 막 옮긴 회사인데 그 부회장은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해병대 출신으로. 어우, 무서웠어요, 진짜. 막 등치도 크셨고 막 꺼렁꺼렁한 분이었어요. 와. 소심하게 이제 보고서를 들고 가서 막 보고를 진짜 여기서 나가 그럴까봐 막 조마조마하게 했어요. 부회장님이 끄떡끄떡이고 그래 그럼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웬일일까? 처음 보는데. 그러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저 끝에 사장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위임을 했지만 여차하면 개입을 해야 되니까. 그 대신 제가 하는 동안 절대 개입 안 하셨어요. 그 사장님은 자기가 서 있다는 것조차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보통 불안하니까 같이 가죠. 같이 가서 보고는 당신이 해. 이런데 그분은 더 뒤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 사장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은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제가 버벅대면 언제든지 개입해서 마크하려고, 적어도 혼이 나서 쫓겨나오는 건 방지하려고 저 뒤에 키다리 아저씨처럼 서 있었던 거죠. 그게 그분의 플랜 B였어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도 성장시키시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부회장께 보고는 제가 점점 능숙하게 들어갔죠. 그럼 그 시간에 사장님은 늘 제 뒤에 서 있었을까? 본인 할 일 하셨겠죠. 그게 메커니즘 같아요. 뭘 하자고 했는데 직원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도 비슷한 거 했는데요. 뭐 해봤자 뭐 좋은 성과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직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팀원을 만났을 때 빠지기 쉬운 실수는 무엇이고, 이런 팀원들 데리고 이제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의 솔루션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드백인데요. 굉장히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직원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태도를 바꾸는 게 전 피드백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업무 성과를 올리는 건 업무 지시고요. 뭐 업무 상이고, 피드백은 태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반대하면 성과는 안 나오니까요. 다른 방향으로 하자는 거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의를 하면 되는 거죠. 종종 팀장이나 리더가 좌절하는 건 하지 말자고 했을 때, 같이 성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상의를 해야죠. 저한테 늘 반대만 해오던 직원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성과가 없었어요. 서로 로스죠. 특히 그 직원은 후련했을지 몰라요. 내가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막았다. 리더는, 팀원은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내는, 성과에 도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기 가지 말자가 아니고, 좋은데 어떻게 갈까? 김 팀장이 보기에 무모하다고 생각한다면 문의사인 나와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 제가 남극 탐험대 예를 들었잖아요. 남극 탐험 제 생각엔 반대자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로얄 아무새는 어떻게 갈까를 상의했겠죠. 나에게 썰매개를 50마리만 줘라라든지. 두 번째는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리더의 생각은 달라요. 제3자를 개입시켜야죠. 네. 우리끼리는 도무지 얘기가 안 통하는데 아니면 계속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박 부장을 한번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네, 팀회의를 한번 해보자. 중재자는 보통 싸움에서의 적당한 타협 방안을 끌어내는 건데, 저는 건설적인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더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거죠. 그게 좀 차이일 것 같아요. 더 크리에이티브한 옵션을 막 쏟아내는 거죠. 저는 직진밖에 모르고요. 우리 팀원은 유턴밖에 모르면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우회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더 크리에이티브한 옵션을 쏟아 넣어줄 제3자 개입. 조심해야 될 건 이슈랑 사람을 헷갈리는 거예요. 나한테 반대하니까 저 친구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일이 한 개도 안 돼요. 제3자가 들어왔을 때도 물론 사람이니까 감정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업무니까 업무적인 건설적인 옵션을 누군가 더 쏟아내줘야죠. 같이 성과를 만들자는 태도로 바꾸기 위한 피드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자의 크리에이티브한 옵션. 개입.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팀원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이직률이 유독 높은 리더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팀원들과 유독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리더의 특징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신다면. 네. 퇴사를 하고 싶다. 물론 사람이 싫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죠. 적절하게 피드백을 안 줘서 그런 것 같아요. 바람직한 인풋으로 바람직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적절한 인풋을 못 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더 있다 한들 방향도 얘기 안 해주고 열심히 잘 다녀. 참 나쁜 말이에요. 무책임하죠. 무의미하죠. 정확히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올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은, 사람들은 다 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을 주면, 좋은 피드백을 주면 나도 애를 쓰죠. 저는 회사의 피드백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그 피드백을 할 줄 모르세요. 피드백 회사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녁 때 소주 한잔 하면서 잘해. 내 피드백 한 거야. 피드백 받았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지금처럼만 해.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 이 피드백은 굉장한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건 본인에게는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마치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밥 먹으면서 진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디테일한 섬세한 피드백이 자발적인 직원들을 만들 거고요. 평가가 공정해야 돼요.
모든 팀원들은 한 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A란 팀원이 한 방을 못 해요. 그럼 리더는 대부분 한 방을 못하는 팀원에게 집중해요. 저성과자. 근데 실은 집중해야 될 건 두 방을 하는 고성과자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나가요. 고성과자는 버거우니까 언제 결정적으로 나가냐? 일을 안 하는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을 때 나가요. 일을 잘하는데 더 성과 평가를 해주면 안 나가요. 내가 더 해서 더 받는 거니까. 근데 공정함이 사라지면 나가요. 리더는 디테일한 피드백, 정말 제대로 한 피드백, 제발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던지듯이 하는 피드백 말고요. 성실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 두 번째는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잘 성장하고 성과를 올리는 직원에게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없다면 디스인센티브도 있어야 돼요. 공정한 보상 시스템 속에서 어떤 부족한 보상도 일어나야 돼요. 저는 리더라면 팀원들을 편애하시라.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있어야 된다. 일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도 하고 보상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리더가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 리더다워야 된다. 리더다움을 갖추고 있을 때 결국 그게 조직 문화로 이루어지고 개별 팀원의 동기부여가 된다. 몰입도 끌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리더란 설계를 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존재가 아닐까?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리더는 결국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정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역할에 입각해서 긍정적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역할 정의가 끝나면 그 자기의 역할에 맞는 자극을 줘야 됩니다. 조직이나 팀원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게 해서 결국 성과에 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극의 결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 그게 리더입니다.